자, 이번 시간에는 시스코 스위치 이제 라우터 관리하는데 마지막 파트로서 iOS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IFS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 배웠던 것들인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S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시스코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시스코는 우리가 이렇게 NVRAM도 있고 메모리가 FTP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DFT 네트워크에 있는 것도 사용하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든 다른 파일에 대해서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합니다. 통합된 이것을 시스코 이제 인테그레이트 통합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들은 각각 이제 폴더는 루트 폴더 기준으로 서브 폴더 이렇게 해서 트리 형태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접근할 때는 이제 URL 기반 접근이라 해가지고 자 우리 TFTP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마치 웹에 접속할 때는 http 뭐 1.1.1.1에 이렇게 경로를 적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친구도 이렇게 TFTP나 IP나 경로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 루트를 아래로 어떤 경로에 있다. 또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NVRAM은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러닝 컴픽도 이게 램에 있는 것들은 시스템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거의 안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카피 러닝 컴픽을 스타트 컴픽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스타트업 컴픽은 NVRAM에 있거든요. 이 NVRAM에 그래서 NVRAM의 스타트업 컴픽 시스템에 있는 램에 있는 러닝 컴픽을 NVRAM에 있는 이 스타트업 컴픽으로 바꿔야 되는 게 원래 이 원칙인 거 원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카피 런 스타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이 IFS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스타트업이나 러닝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고 이렇게 많이 간단하게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 옷들을 하는 역할은 말씀대로 이제 설정 파일 관리, 그다음에 OS 뭐 백업,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예, 이런 주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명령어 기반으로 하는데 얘들 명령어는 대부분 다 얘들은 다 이네이블 모드에서 이 IFS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사용합니다. 이네이블 모드에서 그리고 리눅스나 또 윈도우 일부 명령어랑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d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에 dir 치면 이제 폴더나 파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리눅스의 ls 리스트랑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예, dir이죠. 예, dir 플래시 하면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dir nvram 하면 nvram에 있는 스타트업 컴픽이 있나 있으면 스타트 컴픽을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겠죠.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는 거죠. 예, 요게 MV네. 플래시에는 이제 여기 플래시에 들었던 뭐 있나 iOS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컴픽을 백업을 했으면 컴픽이 또 보이기도 하겠죠. 예, 이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OS를 만약에 삭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 플래시 메모리에 TFTP 서버로부터 그 OS 이미지 하나 더 기존에 있는데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받으려 하는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공간을 이렇게 받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존 걸 삭제하고 새로운 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 기존 거를 원래 지금 OS를 돌고 있는데 이거 삭제하고 이걸 받아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럼 OS 깨지지 않냐고 하시는데 실제 제가 이제 부팅 때 설명을 드렸지만 OS가 처음에 iOS를 로드하면서 이걸 다 어디 램에 올리죠. 그래서 실제 램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를 껐다 키지 않은 이상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껐다 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부족할 때는 기존 OS를 삭제하고 새로 OS를 좀 더 큰 걸 받는다. 이럴 때 이제 딜리트를 또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레이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우다 뜻을 비슷한 의미인데 이게 또 비슷한 의미인데 이레이저는 이제 그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스타터 컴픽 설정할 때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스타터 컴픽. 그래서 딜리트는 이렇게 우리 OS 파일, 빈 파일 같은 이렇게 파일이나 이런 걸 삭제할 때 사용하고요. 이레이저는 스타터 컴픽을. 그리고 리네임은 아까 우리가 OS 리커버리 할 때 한번 써봤을 건데 파일 이름을 변경할 때 이렇게 플래시에 있는 이 파일을 플래시에 있는 이 파일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피 명령을 우리가 말해서 복사할 때 많이 쓰죠. 러닝 컴퓨터 스타트 컴퓨터로 해서 백업을 하거나 아마 TFT에 있는 OS 이미지들을 우리 플래시 메모리에 가져올 때 그럴 때 사용하거나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하게 우리 한 번도 실수만 했는데 USB 플래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즘은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기본적으로 얘가 크게 메모리가 뭐가 있냐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뭐부터 동작을 합니까? 얘가 롬이 있죠. 그리고 롬에 있으면 이 부팅하면서 플래시 메모리에 있는 iOS 가져오죠. 그리고 NVRAM에 있는 설정을 가져오죠. 그리고 또 뭐 마지막에 램에 올리고 해서 이렇게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장비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USB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이런 포트가 있습니다. 장비에 요즘은. 그래서 이게 USB 플래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얘가 이게 두 개 포트 있으면 얘가 USB 플래시 첫 번째 게 USB 플래시 0부터 시작한 0이고 얘가 USB 플래시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있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받아올 때는 여기 램 포트를 통해서 TFTP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올드스쿨 옛날 방식입니다. 잘 안 쓰고 요즘에는 이렇게 이 USB를 이제 그 OS 받는 어떤 특정 곳에서 USB를 꽂아서 받아와서 이걸 이제 이번에 꽂아서 많이 사용하죠. USB도 굉장히 속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 USB 플래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이 TFT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USB 플래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에 있는 것들을 뭐 TFTP로 이렇게 복사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ore란 거는 이제 리눅스의 명령이랑 똑같은데 그 실제로 이 플래시에 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리눅스에 또 동일하죠. more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이렇게 내용이 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요 끝에 모 표시가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바 치면 더 보여줄 수 있게 모 페이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PWD는 지금 현재 있는 디렉토리 위치,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약자인 거고요. 포맷은 예를 들면 우리 USB 플래시 같은 거 꽂았을 때 이것들을 이제 아예 내용을 지우고 싶다 이럴 때는 플래시 USB 포맷 USB 플래시 제로에서 이렇게 삭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무브 디렉토리 약자, 메이크 디렉토리에서 폴더 생성, 폴더 삭제, 폴더 이동 이렇게 할 때 사용되고요. 또 폴더 이동하고 싶으면 CD, 체인지 디렉토리 약자이죠. 그래서 체인지 디렉토리 약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좀 다른 것들만 이제 우리가 이레이즈 이런 명령, 딜리트 이런 명령들이 이런 게 없죠. 리눅스에는 이제 RM 명령을 통해서 파일이나 이런 것들 다 폴더를 삭제하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란 명령이 조금 리눅스 같은 경우는 파일 카피지만 여기는 이제 메모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옮겨 다니게 비슷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코는 IFS, CIFS는 이제 이네이블 모드의 명령이 다 있고 그리고 리눅스 명령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I 예를 들면 DIR 쓰면 이 DIR 일반적으로 쓰면 기본이 DIR 플래시랑 똑같이 하고 인식을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플래시 안에 있는 디렉토리를 보여주고 플래시 안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뭐 생성 날짜 그리고 파일 이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총 공간이 이건데 지금 이만큼 써서 남아 있다. 이 공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OS를 다운로드할 때 보면 이 공간보다 프리된 공간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OS 파일을 삭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빈 파일 보이시죠? 빈 파일 C1841 IP 베이스드 빈 파일. 요게 이제 OS 파일입니다. 기존의 OS 파일. 그래서 만약 이 OS 파일이 지금 사이즈가 13937342이지 않습니까? 13937342면 13937342인데 이 남아 있는 것보다 크죠. 그러면 새로운 것들도 이거보다 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게 들어와 버리면 얘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얘를 어떻게 이레이저로 삭제를 해주고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삭제할 때는 뭘 쓴다? delete. 그리고 running start config을 삭제할 때는 erase. 그래서 해서 delete와 erase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코 스위치 라우터들 보면 이미지, OS 이미지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시스코가 이게 참이 아리스타에서 항상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스코는 이제 OS가 이게 iO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NXOS가 있고 iOS XR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규모 라우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KT나 엔드 사용하고 요거는 일반 기업의 데이터 센터.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iOS를 사용하거든요. 얘들이 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프로덕트별로도 뭐 릴렉스 OS 9K, 3K 이렇게 프로덕트 있는데 프로덕트별로 OS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합니다. 아리스타 같은 경우는 단일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OS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이 OS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대충 우리가 이제 대충 알아두긴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2900이 나오면 2900이란 장비구나. 그리고 유니버셜이란 피처셋에서 제가 얘가 그 얘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자동차에 보면 살 때 옵션들 끼워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를 이 안에 이 피처 기능들을 살 때 이렇게 더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이센스 업그레이드하면 더 끼워 넣을 수도 바꿀 수도 있는데 얘들은 그런 라이센스 피처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보면 이 유니버셜이라는 뭐 기능들이 유니버셜은 뭐 이렇게 뭐가 우리 자동차 치면 뭐 바퀴가 크게 하고 20몇 인치 이런 거 있듯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고 뒤에 K9이라는 거 있으면 뭐냐면 이 K9이라는 것은 그 암호화 기능들을 보안 기능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SSH나 VPN, ISSL, IPsec, SMP 버전 3 같은 이런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이 피처셋 뒤쪽에 얘는 있으면서 보안도 추가되어 있어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MG, 요즘 MG 세대 그 MG하고 다른 의미로 뭐냐면 M은 뭐냐면 이 이미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iOS 이미지를 찾고 나서 램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메모리로 올린다, 메모리 실행된다. 그리고 Z란 것은 칩으로 압축돼 있다. 칩 압축을 해서 실행된다. 그래서 저희가 부팅될 때 보면 압축 디코딩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랩할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럼 SPA는 그럼 뭐냐면 이제 디지털 사명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OS를 누군가가 시스코하고 똑같이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해버리면 우리는 이거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코는 시스코사가 할 때 자기가 시스코사에 그걸로 전자사명을 해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자사명은 뭐냐면 자기의 그 일반적 개인이 그 시스코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 하거든요. 그 공개 키를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키를 그 사람이 했던 거를 그 사람의 공개 키로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 공개 키는 누구나 풀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개인 키는 시스코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키를 서명을 해놓고 저희는 이제 그걸 그 공개 키로 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체크해 보아서 이제 무결성을 체크합니다. 누가 이거 변경한 게 아니다, 누가 중간에 건드린 게 아니다, 조작된 게 아니다 체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이 SPA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서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암호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개인 키, 공개 키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한 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개인 키는 이제 이게 그 보안을 유지해야 될 개인이 가지고 공개 키는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보안인데 그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이 개인 키가 있으면 이 반대쪽 나머지 사람들한테 공개 키를 다 분배를 해줘요. 공개 키가 만약에 인터넷에 보면 찾을 수 있게. 그러면 뭐냐면 이 개인 키로 내가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놓은 거는 이 공개 키로만 풀리거든요. 그러면 시스코사에서 이 개인 키 같이 개인 키로 이렇게 서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코에서 했으면 이게 시스코에 분배했던 이 공개 키로 풀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파일만 비슷하게 해놓으면 이 시스코만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 공개 키를 넣었을 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작된 거구나, 무결하지 않구나, 흠이 있구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이제 우리가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패키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이렇게 그 무결성 체크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OS의 신뢰도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S란 거는 이제 디지털 서명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P란 것은 이제 프로덕션 생산 이미지다. S가 됐으면 스페셜 이미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이미지가 P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이미지를 설명할 때 키 버전이 있거든요. A, B, C, D.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버전을 이제 뭐 A다, B다 발전하면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순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실제 우리가 제일 말하는 OS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154 이게 메이저, 154.3 마이너 버전입니다. 그리고 M3란 거는 이제 버그 같은 거나 기능이 일부 수정 더 수가 이 마이너 상태에서 더 수정된 거, 조금 패치, 버그 수정 보완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빈이란 거는 파이널이다. 그리고 얘는 바이너리 포맷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타르로 되어 있으면 타르로 되어 있다. 이래서 포맷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이제 M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런 식의 메인테넌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154.3인데 이 3의 마이너의 작은 기능을 수정하거나 작은 보안을 업데이트했다 이런 의미고, 만약에 T가 있으면 테크놀로지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이제 안정성보다는 더 기능적인 것들 더 추가된 OS 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뭐 S 같은 경우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주로 사용하는 그 원하는 그것들을 넣어놓은 기능들, 뭐 SY는 카탈리스트 6500에서 사용되는 기능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이런 게 있다 이해만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보면 요게 이제 하드웨어 장비, 우리가 2900 장비, 그리고 이게 기능이 있는 피처셋, 여기서 구매할 때 이렇게 같이 주문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요 기능을 보면서 주문하게 돼 있죠. 그 주문하고 나면 OS는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버전을. 그래서 MG 아까 말씀드렸죠. G는 집으로 압축되고 이건 메모리에서 실행된다. SPA 디지털 서명 관련된 거다. 그리고 얘가 버전에 실제 154.3 버전이고, M3 이건 아주 일반 피처들이 기능을 추가되거나 보안, 패치 같은 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뒤에 B는 파일 포맷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 앞쪽에 154가 이렇게 이쪽이 오고 3이 이렇게 오고 요 M3 쪽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피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에 M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이 뭐 T는 아까 기능을 테크놀로지 기능, M은 좀 더 안정적으로 버그 수정.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것을 이제 그 타입 아이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는 조금 다른 건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어떤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냐면, 어느 이제 딴 회사의 딴 부서를 이제 갔는데 이 SSH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격 접속을 이렇게 스위치 원격 접속을 이렇게 하면 방법일 때 평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텔넷이라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그냥 다 보입니다. 패스워드가. 근데 얘는 SSH는 이제 암호화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는 여기 돼 있는 자 여기 SSH를 접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이 명령을 SSH를 활성화 시키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K9이 이 보안에 대해서 이 크립토가 없어버리면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이런 데는 K9 이렇게 끝에 뒤에 피처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게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것들을 이제 그 기능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그 요런 것들 페이로드 인크립션 그 아이디라는 기능을 추가할 때는 뒤에 MP라는 것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P를 제가 적어 놓지는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MG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에서 실행된다. M은 메모리, G는 압축된 포맷, 디지털 서명, 버전, 그리고 M은 메인테넌스 위주의 안정적인 소형 패치 버전이고 9번째 버전이다. 그 타입 빈 파일 포맷으로 바이너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iOS XE는 보시면 이제 라우터는 저렇고 스위치들 같은 요거는 스위치들이 주로 어떻게 되냐면, iOS 스위치들이 그 예전에 3850, 3850, 3650 이런 시리즈일 때는 뭘 했냐면, 이것도 오래됐네. 이게 단종된 지가 이제 한 4, 5년 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iOS에 3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 2020년 좀 지나서부터 전후부터는 이제 완전 넘어갔는데요. 이때 3에서 16으로 점프했습니다. 점프. 그러면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메이저 3에 마이너 17, 그리고 일부 잠깐 패치했던 04, 그리고 이게 트레인 아이디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기술에 중점을 줬다, 뭐다 줬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들이 3이 돼 있는 게 어느 순간 요즘에 보면 이 3 대신 이 이제 16으로 이렇게 점프합니다. 16 메이너, 마이너, 그리고 리빌드에서 피처를이나 뭐 보안 패치나 버그 개선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16이 나오면서 앞쪽에 이상하게 숫자 앞에 이런 산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도 나오고 후지산 이렇게 나오고 뭐 그 암스테르담도 나오고, 예,
그 지브랄터도 나오고 이게 도시 산입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칭으로 버전별로 16.6, 7, 8, 9에 대한 애칭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사실 이게 잘하는 게 애플이죠. 애플이 옛날에 뭐 요세미티, 시에라 이런 것들을 그 캘리포니아 인근의 지역들 이름이나 뭐 타이거, 퓨마 이런 거 동물 이름을 많이 붙였었거든요. 얘들도 이제 시스코도 비슷하게 이렇게 막 그 iOS XE 이 스위치 OS에다가 이렇게 도시 산 이름을 막 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로 이렇게 NXOX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OS별로 시스코는 많아서 다르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베이직인 거고 항상 OS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킷 트레이서는 잠깐만 한번 한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 트레이서로 이제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 트레이서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라우터 281을 한번 띄워보고 그리고 여기서 서버를 한번 띄워봅니다. 그리고 이 둘 간에는 크로스오버로 연결해야 되겠죠. 네, 크로스오버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 장비 OSL이 부팅되고 있고 서버 장비 이렇게 양쪽에 띄워둡니다. 자, 이렇게 띄워두고 셋업 모드 사용 안 할 거니까 어떻게 된다? No M만 눌러도 된다 했죠. Enable Computing. 자, 아까 좀 전에 여기 인터페이스 F0-0에 IP 어드레스를 저희가 1.1.1.1로 한번 라우터에 이렇게 한번 부여하고 놓으셔야 돼서 살리도록 셧다운 안 하겠다.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가서 이제 1.1.1.2로 하겠습니다. 쟤는 1.1.1.1이니까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EXIT 핑해서 1.1.1. 자기도 한번 쳐보고 그리고 상대방도 한번 쳐보고 예, 잘 되네. 통신이 잘 이루어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쇼우 버전 한번 해봅니다. 예, 버전 해보면 얘가 이제 여기 2800 어드밴스 IP 서비스 K9이라는 예, OS로 부팅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리고 M 메인테넌스 버전이고 그리고 15.1 그리고 4 M4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버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TFT 서버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OS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IP 베이스, 유니버설, 어드밴스 IP 이런 식으로 피처 셋이 다르죠. 중앙에 이런 것들 똑같은 1841인데 이렇게 피처가 어드밴스 VIP도 있고 IP 베이스도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얘들 두 개는 똑같다 보이지만 뭐가 다르다? K9. 그래서 암호화 기능, 보안 기능이 더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이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빈 파일인데 뒤에 어떤 거 보면 이렇게 타르 파일도 있죠. 예. 요 타르 파일들은 이제 아주 옛날 때만 쓰고 사실 요즘은 다 빈 파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 Z로 다 돼 있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게 압축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컴퓨티에서 호스트 네임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R1으로. 그리고 이것을 나가셔서 카피 러닝 컴픽을 스타트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로드. 이게 보면 셀프 디컴프레싱 이미지 보이시죠? 이게 왜 아까 한다 했죠? 아까 우리가 OS 할 때 Z가 있었잖아요. MG에서 M 메모리에 올리고 M이 메모리 약자고 Z 집으로 되어 있다고 푼다는 거죠. 예, 그렇게 있어서 우리가 앞에 그런 것들을 이제 OS 버전과 이렇게 연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러닝 컴픽을 스타트업에도 했는데 이걸 플래시에다가도 한번 해봅시다. 이 러닝 컴픽 플래시에 그 백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러닝 컴픽이 이 플래시 메모리 안에도 이제 백업으로 해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이 가서 호스트 네임을 R2로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게 뭔지 생각이 안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백업을 이제 R1이 호스트에 있는 백업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플래시에 있는 파일을 러닝 컴픽을 올리면 됩니다. 어떤 파일? BK, CK, UK. 자, 이렇게 하고 나면 R1으로 다시 바뀌죠. 이름이. 여기 보시죠. 예. 이렇게 바뀌었던 게 다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플래시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dir 한번 쳐보시고 이렇게 물음표를 쳐보시면 이렇게 많이 뜨죠. 예, 이게 많이 뜨는데 dir 이 상태에서 플래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자, 여기에 OS가 이렇게 있네요. OS가 있고, 이거 좀 백업이란 파일은 뭡니까? 백업이란 파일은 저희가 좀 전에
그 만들었던 백업을 했던 거죠. 러닝 컨픽을.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얘가 패킷 트레이서가 다 보여주지가 않아서 뭐라는 명령이 먹는지 플래시를 이게 얘가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모어스의 플래시의 백업이를 이렇게 치면 되네요. 얘는 자 모어에서 플래시에 제가 백업이랑 아까 전향된 러닝 컨픽을 아까 백업에 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계속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DI 플래시 이렇게 하면 플래시 안에 OS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백업도 파일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럼 모어 플래시에 백업 이렇게 치면 백업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나가려면 Q, 만약 이상 더 보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그리고 한 줄씩 보면 엔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폴더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테스트란 폴더를 그럼 이렇게 만들면 dir 플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플래시 dir 플래시는 플래시 안에 내용 보여줘 하면 이렇게 보면 테스트라는 게 보이죠. 폴더가 만들어져. 이게 D가 뭐냐면 앞에 D가 들어가면 이게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건데 D는 앞에 디렉토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디렉토리는 다 파일이란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자, nkdir 테스트2를 만들고 폴더 하나 더 만들고 dir 플래시를 하면 폴더가 하나 더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이걸 삭제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 rm dir remove dir에서 어떻게 테스트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되죠. 그럼 dir 플래시를 보면 이제 테스트 2만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dir 이렇게 했을 때 플래시 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dir 플래시 0, 플래시 1. 여기서 0은 이제 그 동일하게 우리가 말했던 그 이 장비는 이 우리 일반 플래시를 플래시 0으로도 부르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네요. 이건 장비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dir 플래시 안에 보면 저기 어떤 거지 저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백업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삭제하고 싶으면 어때면 딜리트 표현인데 얘가 딜리트 명령이 먹네요. 딜리트 플래시에 보면 어떻게 백업 파일을 삭제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백업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백업 파일을 삭제했던 것들도 이렇게 한번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했던 요 리눅스의 CLI 명령어 우리가 앞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dir 자체 이게 명령이 안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해봤고 요것도 해봤고 카피 뭐 모어 이런 것들 다 해봤습니다. 나머지들은 이게 지금 이 패킷 트레이서가 다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리네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물음표를 한번 쳐보면 포맷도 없고 리네임 같은 명령어 여기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OS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패킷 트레이스다 보니까 다 지원하지 않다 보면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때 했던 것들을 거의 다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ir 보면 이 상태에서 nvrem 한번 볼까요? dir nvrem 그럼 여기 스타터 컨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타터 컨픽이 여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레이즈에서 스타터 컨픽을 한번 삭제해 봅시다. 자, 삭제하고 나서 dir nvrem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nvrem에 관련된 것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죠? show start에도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뜨죠. 근데 이렇게 떠도 되는데 그렇게 다르게 이 nvrem 파일 관점으로서 파일 시스템 관점으로서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이 iOS 이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IFS라 해서 우리가 있던 모든 이런 메모리들을 통합적으로 단일 인터페이스로 지금 CLI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제공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것뿐만 아니라 USB 플래시란 것도 이렇게 쓴다. 첫 번째 건 0, 두 번째 건 1 이렇게 해서 돼 있다. 그리고 아까 트리 우리가 폴더를 만들면 그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게 보시면 요게 이 친구들 nvrem은 nvrem 이렇게 플래시 이렇게 다 시스템 이 시스템을 사실 잘 쓰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들 표기 방법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URL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